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코스피에 대해서 트럼프 리스크와 수출 경쟁력 약화, 삼성전자 우려 등 악재가 최고조로 반영되면 언더슈팅이 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올 하반기는 종목 장세에 가깝지만 내년 1분기 추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개정된 핵 교리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타스 통신에 핵 교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정이 실질적으로 공식화됐지만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사업 강화를 위해서 국내의 생산 거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탑재할 기기에 맞는 형태로 만드는 기술과 공정을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HBM4부터 자체 패키지 공정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패키징 역량 확충에 집중해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타쉽은 이날 오후 4시 미 텍사스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에 스타베이스에서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약 122m 길이의 스타쉽은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서 개발됐다는 분석입니다. 발사 이후 약 3분 만에 약 62km 고도에서 슈퍼헤비라 불리는 발사체의 1단 부스터가 스타쉽에서 분리돼 2단 우주선을 우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관련 주가는 세론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불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시장에서는 테마 순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물음표가 상당히 많이 남는 시점인데요. 오늘도 저희가 마켓 쇼쇼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한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쇼쇼쇼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지스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뉴스를 찢어서 경제를 보고 또 우리 시장에 관한 힌트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마켓 쇼쇼쇼 즐겨주시면서요. 힘든 이 시장 여러분 그래도 활짝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 톡에서도 여러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톡에서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제 마감 시작까지 마켓 쇼쇼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마켓 쇼쇼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저희의 새로운 요 모습 어떠신가요? 네. 굉장히 멋지네요.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뉴지스 바로 한번 열어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첫 번째 뉴지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화웨이 회장 딸이 체포됐다. 미중 협상에 대형 악재가 꼈다라는 소식인데 저는 이 소식이 정말 놀라운데 본부장님 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이게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네. 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그쵸? 우리가 이제 과거 트럼프 1기 당시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뭐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라든지 머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쨌든 1기, 그러니까 과거에도 대통령을 한번 진행을 했었죠.
임기를 보냈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고 거기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트럼프 일기 화웨이 제재 속 힌트는 이라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실제로 당시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당시 증시도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2017년도부터 뭐 그 초반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때 당시에는 무역 전쟁이란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변동성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함에 있어서 화웨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화웨이라는 기업을 규제하면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거는 국가의 보안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이 막 나오면서 화웨이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화웨이의 그 회장 딸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뭐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구금이 됐다, 뭐 체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놀라운 게 CFO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회장님의 따님이신데 그죠? 미국에서 요청을 해서 캐나다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체포를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겠네요. 그래서 누가 또 잡혀갈까라고 잠깐 고민해 보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당시에 이제 화웨이라는 기업이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넓혀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화웨이 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보안이 이제 새어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안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화웨이 필두로 해서 다른 기업들을 많이 제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된 기업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그리고 방산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최근에는 또 이제 머스크 쪽과 관련되면서 우주 산업이라든지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가 했었던 액션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2025년도에도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규제가 지금도 이제 규제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라는 게 있어요. 2025년도에. 네. 주파수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통신 장비를 들여와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제품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부품주들이 시장에 꽤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서 삼성전자가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향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트럼프 1기 당시 때 그때 당시에도 이제 5G 관련주도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할 때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트럼프 1기 초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5G 쪽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조정을 많이 받았죠. 조정을 받은 이유가 실적이 따라오지 못해서였는데 최근 보면 종목군들의 실적도 꽤나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5G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기존의 5G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말,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미국에서도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5G 어드밴스드 쪽에서는 미국이 뒤처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통신 장비 쪽에 대한 투자,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도 트럼프가 중국을 미워해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에도 당시에도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올해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이번에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뭐 임기가 3개월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임기 내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때도 어쨌든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프라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통신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조금씩 조정을 받는 기업들도 있는데 저는
당분간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우리가 볼만한 종목군들,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2018년도 당시에 또 화웨이가 스마트폰 점유율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근데 이런 제재 이후에 점유율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화웨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실질적인 악재를 받긴 했었나요? 그렇죠. 이제 화웨이라는 기업이 제가 이 기업 발음이 너무 안 되네요. 근데 쉽지 않죠. 네. 이 기업이 피해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기업들의 내수 쪽에서도 다른 기업들의 점유율을 많이 뺏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당시에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 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당시에 피해를 봤었고 지금도 복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복구가 된 부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 통신 장비 쪽도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맞아요. 애플 쪽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부품주들도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분석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BH 같은 기업들. 근데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우리가 시차를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좋아하는 것은 이런 스토리죠.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5G는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긴 했는데 중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정부가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쨌든 이번에 기회로 좀 삼아볼 필요가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이 경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서로 간에 완력 다툼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을 텐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저는 그중에서 이제 5G 장비주들 지금 화면에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KMW 그리고 RFHIC 같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솔리드라는 기업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솔리드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엄청나게 안정적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G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 화면에 보이는 기업들 플러스 솔리드까지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에 관한 갈등 속에서 어떤 기업과 섹터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텐데 5G로 정리를 해주셨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사를 통해서 또 현재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또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일단 의료 AI 진단 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료 AI 기업이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시장의 모멘텀이 될 만한 뉴스들은 많은 것 같은데 이쪽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도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지금 화면에 있는 기사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 기사 제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전에 시간이 좀 된 기사인데 이때 당시에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의료 AI 같은 경우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올 때에도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기업들 의료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의료 AI 쪽이 이제는 흑자까지도 노려볼 만한 부분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루닛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뷰노 같은 경우도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가장 먼저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BEP, 매출액 BEP를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뷰노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이 의료 AI 쪽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적자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24년도 하반기 12월 달 4분기 쪽과 2025년도에는 매출단 자체가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부정적인 내용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요 의료 AI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뭐 제약바이오주들도 그렇고 또 의료 AI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시장에서 적자폭들은 계속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쪽 섹터 볼 땐 사실상 실적보다는 모멘텀에 좀 적용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료 AI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긴 했는데 지속성의 여부도 궁금하고 실적 개선되면은 주가 탄력에 더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본부장님.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개선되면 당연히 주가 탄력도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잘 버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나오던 상태에서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턴어라운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식시장에서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이 턴어라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상반기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림이 굉장히 좋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받아갔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 AI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림이 좋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최근에 유독 또 한 번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의료 AI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연간 45% 정도의 성장이 이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AI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나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금융 쪽이거든요. 그래요. 금융 쪽이고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4순위 정도가 돼요. 근데 30년도가 되면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AI 시장이 요 의료 AI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이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엮어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만 추려서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적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온 부분도 메리트가 될 수가 있지만 좀 더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AI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의료 AI 쪽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성장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의료 AI와 트럼프 트레이드를 또 어떻게 연관지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 쪽에서 AI에 관한 행정명령을 폐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수혜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업가 기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돈이 되거나 수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뭐 FDA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루닉 같은 경우도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기업과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 뷰노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는 딥카스와 딥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매출단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죠. 그 뒤에 신테카바이오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시장에는 돈을 벌 수 있는 AI 관련 기업이다. 이런 뭐랄까 이런 프레이즈로 좀 엮이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저는 의료 AI 같은 경우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경계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너무 강하게 살아나는 경우 만약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너무 강하게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의료 AI뿐만 아니라 좀 소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장주들, 대형 업종들을 포인트로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지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의 힌트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AI 관련 분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마켓 쇼쇼쇼에서는요, 은혜로운 섹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시장의 이슈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세계 1위 항암제 SC 허가 청신호에 관한 이야기 들으면서 주가에 어느 정도 탄력을 주는지를 체크해 보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시장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코스닥 상
상장 이후 첫날 강세를 보이면서 신규 상장주 그동안 눌려있던 부분을 시원하게 뚫어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국내 테마 탑3까지도 같이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은혜로운 섹터 바로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요즘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이슈 이후에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흔들림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특히 그 안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3거래일 동안 무려 15%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원한 반등세 장중 한때 그려주기도 했거든요. 대장의 품격 알테오젠 이야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크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키트루다 SC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C 제형이 정맥주사 제형 대비해서 비열등하다, 즉 동등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버렸죠. 자, 그러면 정맥주사가 뭔지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V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단 투약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30분에서 12시간이에요.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비용 역시도 상당히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SC 제형은 다릅니다. 피하 조직에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아래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2분에서 3분밖에 안 걸려요. 환자 편의성 대폭 개선이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의료보험 재정 지출 감소 효과까지 톡톡히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크는 왜 이렇게 SC 제형에 눈길을 돌리고 있을까?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일단 키트루다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매출 1등 항암제가 바로 이 키트루다입니다. 3분기 매출만요 1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특허 만료 이야기입니다. 2028년에 만료가 될 예정인데 만료가 되게 된다면 유사 제품이 출시가 되겠죠. 즉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5년 내 매출이 무려 75%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급감 당연히 방어를 해야겠죠. 머크 입장에서는요 기존의 이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특허를 걸 예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관건입니다. 자,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편의성은 오케이, 괜찮다. 그런데 안정성과 효능은 괜찮을까였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SC 제형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임상 3상에서 뒤처지지 않음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바로 알테오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머크의 키트루다 SC가 잘 팔려야겠죠. 머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이 SC 2028년까지 50% 시장 전환 목표를 하고 있고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전환율을 꾸준하게 증가를 시켜서 연간 20조 원에서 30조 원의 매출을 올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으로 인해서 단계
단계별 마일스톤 받아야겠죠.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데 제품이 출시하고 나서 2년 내에 인식 가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가 시작이 되면 로열티를 또 우리가 갖고 오게 됩니다. 4에서 5%라는 가정을 했을 때 연간 1조 원 이상의 로열티 인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급격하게 매출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조가 되지 않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번 판매 로열티 요거 하나로만 연간 1조 원을 번다? 상당히 대박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성공 사례를 보면서 다른 빅파마들 역시도 눈길을 여기로 줄 수밖에 없겠죠. 현재 기술 이전 논의 중인 빅파마 총 6곳이 있는데요. 고민하지 말고 고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훨씬 더 쉬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다이치 산교라는 일본 그룹과 함께 손을 맞잡고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까지 맺은 바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규 새내기 주 종목들의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가운데 오늘 위츠가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250% 이상 날아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위츠가 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 무선 충전 솔루션 공급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협력 1차입니다. 자,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223대 1을 기록을 했고요. 공모가 역시도 최상단이었던 6,4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다른 점 크게 이유 두 가지 꼽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장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호재를 또 하나 터뜨립니다. 현대 캐피코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계열사겠죠. 여기와 손을 함께 맞잡고 전기차 완속 충전기 공동 개발을 할 것이며 2025년 3월에 공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장 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의 30.3%, 숫자로 따졌을 때 308만 주입니다. 이것을 고려를 했을 때 상장 전 보유 물량 출회 우려가 상당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주가는 그대로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슈 두 개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 그리고 사료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밤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을 했죠. 당연히 푸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핵교리 개정안 승인을 했어요. 자, 쉽게 말해서 만약에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우리를 공격하잖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 바로 할 거야 라는 것이 주골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전은 양국 모두 피하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이 가장 고점이었다라는 거 체크. 그리고 팜스코는 사료 관련 종목이죠. 상한가 부근에서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긍정의 리포트를 꺼내놨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봤더니 건설 계획되어 있는 LNG 액화플랜트 캐파는 지금 현재 2배 수준이다. 그리고 만약에 완료가 되면 3배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LNG 운반선 현재 800척 수준이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1,500척 추가 발주 필요할 것이다 라면서 이 포텐셜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남겼습니다. HD 현대미포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모두 다 3에서 4%대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도 7%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우주항공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께 오늘이었죠. 스페이스X 6차 시험 발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 목적이 사실 이 탑재되어 있는 젓가락팔이 있거든요. 이거를 구동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좀 기술적 조건으로 시도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속에 HVM과 이노스페이스 그리고 세트랙 I 모두 다 지금 현재도 파란불 켜내고 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5이슈 시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조선과 그리고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오늘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섹터까지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시장도 마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선은 본부장님께 시장에 관한 한마디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빨간불 나타내는 시장이긴 하지만 역시나 거래대금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오늘 시장?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지난주부터 저는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시에 있으면서 만족할 만한 상승이 나왔던 적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방 경직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장 자체가 더 밀리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쪽에다가 좀 포인트를 두면 좋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도 살짝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은 또 연말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흐름은 좀 다르겠지만 지수 자체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희망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이슈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직접 오늘의 이슈들을 뽑아주셨잖아요. 네. 멋지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화면에 나오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트럼프의 선택, 조선주일까, 조선 기자재일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 또 조선주를 들썩이게 했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과 맞습니다. 통화한 이후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또 관련한 밸류체인에 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이슈들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지금 우리가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에 전화를 해서 조선 쪽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 이런 협력을 좀 요청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히 많은 변동성을 보였던 게 한화오션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요 MRO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선 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주 물량도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MRO 쪽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방산 쪽과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시장에서 요 MRO 시장 자체가 그 함정에 대한 보수 유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 20조 규모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 규모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조선 쪽에 대한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방산 쪽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조선업에 대한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씩 들거든요. 오히려 더 조선 쪽에 집중해서 네, 보자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조선 사업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미국 쪽에도 조선소들이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도 그렇고요, 2차 전지 기업도 그렇고 미국에 들어와서 계속 공장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 미국 내 조선사들을 인수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산 쪽에다가 초점을 둬서 종목군들을 좀 공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쨌든 조선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방산 쪽과 엮이는 부분들도 충분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데 최근 이제 시장에서 지난 며칠 동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트럼프와 조선을 연결을 해본다면 방산 쪽과 그동안 연결이 됐다면 우리가 이걸 에너지 쪽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나서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기름을 파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 LNG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LNG를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LNG 탱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탱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LNG 연료선이라고 하는 그 선박을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그 탱크를 만드는 기술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트럼프 쪽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에너지 쪽에 좀 더 관심을 더 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사들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방산 쪽과 많이 연동을 해서 생각을 했는데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원전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또 SOFC라 그래가지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도 변동성이 한번 나왔죠. 이게 전부 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지 네, 모르겠는데 말씀하세요. 트럼프가 어쨌든 당선이 되고 나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데 만약에 연료 비용이 싸진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비용이 싸진다라고 한다면 물가도 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LNG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 기자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는 MRO 쪽에, 그러니까 방산과 조선을 엮어서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에너지 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슈로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사안들은 이렇게 미국과의 협력이 앞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게 과연 갑을 관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동맹 관계가 될 것인지 그런 우려감들도 좀 시장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참 좋은 나라 같으면서도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저기 있는 다른 작은 국가와 같이 협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국 쪽에 들어가서 조선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면 LNG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LNG 운반선이나 뭐 그쪽으로?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잘하는 게 LNG 선박을 만드는 거예요. LNG,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선박을 만드는 그 LNG 선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캐파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크지만 실제로 이제 수익 금액 자체는 우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수주 금액도 우리가 더 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쨌든 고부가 같이 선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부가 선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엔진을 친환경 연료를 써서 엔진 자체가 친환경 연료로 사용이 되는 선박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연료를 싣고 다니는 선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 보시면 LNG 본행제 관련주라든지 어제 보시면 또 성광밴드 같은 피팅 밸브 관련주들이 주가 변동성이 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추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일련의 과정들, 피팅 밸브라든지 그리고 LNG 본행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오히려 미국 쪽에서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이 자료까지 좀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트럼프 1기 때 실제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LNG 수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기 같은 경우도 LNG 수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 역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 사이클에 들어왔다는 내용들 나오면서 고부가 가치 선박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계속해서 받아와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물론 거기서 한번 꺾이다가 트럼프가 전화를 했고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살짝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만 놓고 볼 경우에는 기자재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갑을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믿지는 장사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럼요. 필요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주에 관해서 또 앞으로의 시장 전망들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본부장님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좀 열어볼까요? 저희가 오늘 하나씩 또 준비를 하게 됐는데, 가상자산 유예했었는데 이제 과세 직전으로 이야기가 네. 나와주면서 제가 지금 방금 속보 확인해 보니까 과세 유예 청원이 지금 30만 명 돌파했다라고 하는데, 이 30만 빠른 명, 시간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네. 본부장님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국내 증시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 좀 미쳐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과세를 한다라는 내용들 자체가 좀 싫죠. 싫은 부분이라서 네. 지금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가상자산 과세 공제가 5천만 원으로 맞아요. 이제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 이전에는 250만 원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으로 잡혔다라는 것은 뭐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나야지 이건 그렇죠. 그에 네. 대한 과세가 진행이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 저는 뭐 수익을 5천만 원 내는 투자자가 많지 않다면
그렇게 보면 좀 부담이 될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좀 긴 시계열로 보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분명히 그쵸.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지를 기대했었고 유예를 기대했었던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그러니까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영향이 경우도 와요. 그죠?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 해외 거래소에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는데 우리나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가상 화폐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뚜렷한 법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자문사들 같은 경우도 이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진행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법이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좀 과세를 진행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이 기사를 같이 또 봤잖아요. 보면서 이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에 관해서는 좀 의문점으로 남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악재로는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투세 때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그죠. 투심은 흔들리는데 지금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가상화폐의 시세 자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라는 것이 무조건 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시세가 연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은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온 내용은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영향이 생각보다 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는 그렇네요. 한데 참 애매합니다. 근데 30만 명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놀라셨죠? 네. 이 가상 자산 시장으로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많이 얘기들이 봤죠.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30명이 채워졌다라는 게 30만 명이 맞는지는 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한번 체크를 같은데 해볼게요. 네.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을 많이 떠났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또 이제 주식 투자 시장, 그런 주식시장에 면에서, 있는 네. 참여자로서 좀 씁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수익이 되고 시장에서 트렌드가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매라든지 투자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과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인 부담은 주지만 추후에는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다만 이게 처음부터 시행이 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만 원이지만 제 생각엔 분명히 줄어들 시계열로. 거예요. 네.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갑자기 떴었던 속보에 따른 이야기들 저희가 풀어드렸고요. 청원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려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이슈는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희가 마감 시장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떤 섹터를 또 눈여겨보시는지를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직접 멋지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인데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조선 이야기 좀 했었죠. 네, 했었죠. 조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기자재라고 해서 엔진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뭐 한화 엔진 같은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뭐 세진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한 요 조선 기자재는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뭐 피팅 밸브라든지 뭐 보냉제라든지 요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성광밴드라는 조선 기자재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피팅 밸브 기업들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성장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이렇게 반감시키는 요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이 기자재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이는 게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선사들이 움직일 때 많이 못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
모멘텀을 받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LNG 관련된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요 기자재 쪽이 좀 엮이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피팅 밸브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또 우리가 피팅 밸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팅 밸브 하면 항상 조선 쪽과만 엮어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설과 우주 산업과 화학 쪽도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성광 밴드의 전체 매출 중에서 조선보다 화학 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한되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2025년도에 이 미국 쪽에 대한 에너지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상승의 여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선 기자재 쪽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못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면 그래도 시세의 연속성이 1주, 2주는 나오고 있거든요.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밀리고 있지만 오늘 뭐 스타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로 맞아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주산업 쪽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됐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 상승률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조선주들보다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 포인트를 두고 2024년도 실적 괜찮을 것이고 2025년도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1승 같은 경우도 12% 정도가 올라오고 올라오네요. 있는데 네. 오늘 괜찮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아무래도 규모가 커요. 그리고 실제로 조선주들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는 내용 나오면서 기자재 관련주들 거의 못 갔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조선 기자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조선 기자재에 관해서는 본부장님이 누누이 좀 좋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탄력이 이제서야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들도 살아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자재 쪽 종목분들은 조선으로만 엮어서 볼 게 아니라 우주항공까지도 좀 확장되어서 다양한 모멘텀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실적도 뒷받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좋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일지 그 안에서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 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종목은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 기업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LNG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다, 단열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LNG를 수출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탱크에다가 실어야 되는데 이 탱크 안에 열을 빠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본행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2개밖에 없습니다.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현재 주가 흐름상으로는 동성화인텍이 좀 더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년치 정도는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3년치 일감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탱크를 만들고 조선을 선박을 하는데 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분이라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동성화인텍은 본행제 쪽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LNG 같은 경우는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더 쉽게 액체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액화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계속해서 낮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행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뭐 LNG 선도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연료선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더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에 따른 모멘텀을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좋은 모습들 그리고 캐파 증설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캐파 증설이 된다라는 것 역시도 앞으로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 동성화인텍이라는 기업, 본행제 기업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캐파 증설의 지속 가능성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가격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전략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움직임이 아예 안 나왔던 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네, 지금 제가 네. 동성화인텍 가격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없습니다. 네, 가격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이 기업을 기업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13,450원이네요. 요게 제가 계산했을 때
이 동성화이텍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만들어놨었던 PER 밸류가 있거든요. 조선업체들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평균적인 PER이 20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동성화이텍을 15배 수준만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목표가가 2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2만 원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16,000원 선 정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과 다양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 한번 인사 나눠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